그리고 해서 만약에 비타민 E가 결핍이 되면 이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불임증이 나타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유산 또는 뭐 빈혈 또는 간 괴사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비타민 E가 과잉이 되면은 그 우리가 비타민 K의 흡수를 방해해. 얘들아, 비타민 K가 무슨 역할을 하니? 그 지혈과 관련이 있잖아. 근데 비타민 E가 과잉이 돼서 비타민 K를 흡수를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지혈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계속 출혈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비타민 F는 우리가 이제 그 피부라든지 모발과 관련이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수용성을 보게 되면 이제 B1에는 치아민이라고 있어. 이것은 이제 비타민 B1의 화학명인데 이제 각기병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팔다리에 신경염이 생겨서 이제 통증을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비타민 그 B2도 리보플라빈도 이제 화학명이고 이것은 이제 발육부진이라든지 또는 이스트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이제 악성 빈혈을 일으키고 비타민 C는 이제 과일이랑 채소에 많이 있어서 이제 괴혈병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표에 이제 그 결핍 증상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구토가 나와 있는데 구토는 이제 책을 보면 위에서 역방향의 운동이 일어나 음식물이 입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인두점막, 위점막 및 샘창자 점막에 대한 강한 자극 해서 이제 뭐 배멀미, 차멀미라든지 또는 기타 중독, 예를 들면 뭐 일산탄소 중독 때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토 중추가 직접 자극될 때 발생한다. 그래서 구토 중추는 어디에 있을까? 뇌의 그 한 부분이 연수에 있어. 해서 이제 과다 구토는 혈액 속의 유리수소 농도를 감소시켜서 혈액의 pH가 증가한다. 해서 이제 그 구토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보면 그 위에 그 날문이 수축해서 장과 연결된 통로를 막고 위에 부분은 열리는 거야. 분문. 해서 이제 그 역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좀 더 쉽게 말해서 그 위에서 보면 12지장과 연결되는 유문 쪽은 수축을 해. 이렇게 쭈그러지겠지. 그리고 위쪽 위에 그 들문 열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은 이제 소화계통의 병태 생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볼게, 우리가 그 유행성 기미샘염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볼거리가 나와 있고, 그 볼거리 얘들아, 그 원인은 뭘까? 왜 볼거리가 걸릴까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엔 전신성 감염 질환이라고 돼 있어. 그럼 그 바이러스에는 뭐가 있냐? 간단히 보면 거대 세포 바이러스도 있고, 또는 이제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고,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는 그 콕서키 바이러스, 장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서 이제 볼거리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소화계통 부속기관 응급질환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소화계통 부속기관의 구조라고 해서 간에 대해서 나와 있어. 보통 우리가 간이라고 하면 인체에서 가장 큰 샘을 말하거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갈비 밑 부위가 이제 명치 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약 1.5kg, 여자는 약 1.2kg 이제 정도라고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간은 그 보통 이제 육각형 모양의 4개의 소엽으로 나뉘어져 있지. 오른옆, 왼옆, 네모옆, 꼬리옆.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 소엽의 중간에는 이제 중심 정맥이 종주하고 그 주변에 이제 간세포줄이 방사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또한 이제 대부분 복막에 쌓여 있고 복막 안의 오른쪽 위쪽으로 가로막 아래면에 위치한다. 그리고 간은 복막에 의해 칸막이처럼 쳐져 있고 밑면으로부터는 간나딘대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 옆으로 구분되고 아래면에서는 다시 양옆 사이에 끼어 있는 방향엽과 꼬리엽으로 구분이 된다. 해서 이제 육각형 간소엽의 중심부에는 중심정맥이 관통한다. 해서 이제 오른쪽은 두껍고 왼쪽은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간에도 혈관이 있지. 간으로 출입하는 혈관은 세 종류인데 고유 간동맥, 문맥, 간정맥이다. 간은 문맥과 간동맥으로부터 혈액을 받고 간정맥을 통해 아랫대 정맥으로 혈액을 보낸다. 그래서 밑에 바로 보면 간의 문맥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간에는 두 갈래 길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온다. 그래서 문맥이랑 간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쓸개를 보게 될 텐데, 쓸개랑 같은 말이 담낭이지. 그래서 이제 쓸개라고 하면 우리가 간 아래쪽에 있는 배 모양의 주머니를 이제 쓸개라고 해. 그래서 쓸개 길이는 약 10cm 정도가 되고, 이제 쓸개 안쪽에 있는 점막은 이제 주름이 많은 단층 원주 상피야. 해서 이제 쓸개즙으로부터 물을 흡수해서 쓸개즙을 5배로 농축을 하는데, 우리가 쓸개즙의 주색소가 뭐였니? 그 빌리루빈이었지.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빌리루빈의 대사산물이 이제 대변을 갈색으로 띠게 하고 우리 소변을 노란색으로 띠게 한다 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쓸개즙이 없을 경우에는 대변이 회백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자가 나와 있어. 같은 말로 췌장인데, 이자는 우리가 내분비샘이랑 이제 외분비샘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내분비샘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글루카곤, 인슐린이었고, 외분비샘에는 약 1.5L의 이자액을 분비한다. 그래서 위치는 제1, 2 허리뼈 높이에 있고, 전체 길이 약 12에서 15cm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쓸개즙은 2개의 배출관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어. 큰 이자관은 이자꼬리에서 이자목까지 길게 뻗쳐 있고, 이자목까지 나와 간 이자관 팽대에서 온 쓸개관과 합쳐진다. 그래서 여기서 오디 조인근을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 그 샘창자의 온 쓸개관의 결합부 근처에서 온 쓸개관 아래 부위와 이자관을 둘러싸는 환영의 근육소 섬유띠로 이제 쓸개즙과 이자액의 유출을 조절한다. 해서 이제 그 오디 조인근이 뭐냐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쓸개즙과 이자액의 유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도 이제 그 소화계통 부속기관의 기능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역할이 나와 있어. 그래서 간의 기능을 간단히 보면 이제 근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비타민 저장, 그리고 헤파린 생산,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쓸개를 보면은 이제 간세포에서 생산되는 쓸개즙을 저장하는 기관이다. 해서 성분은 이제 담즙산염으로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그 쓸개즙의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자로 넘어가서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자는 교감신경얼기로부터 교감신경섬유와 배안신경얼기로 따라 나온 미주신경으로부터 부교감신경섬유의 지배를 받는다. 해서 이제 이자에는 우리 2종류의 샘세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자액의 pH는 8.5이다. 해서 이제 주로 효소와 중탄산염으로 구성된 알칼리성 용액이다. 그리고 이제 이자액 내는 우리가 소화 효소가 있지. 트립신이랑 이제 키모트립신은 우리가 단백질 소화에 이제 관여를 하고, 판크레아틱 아밀라제는 지방을 소화한다. 그리고 이제 소화계통 부속기관의 병태생리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간염이지,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은 우리가 급성 간송상이 흔한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A, B, C, D가 있었는데, A형부터 보게 되면 이제 전체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한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뭐 권태감, 피로, 오심, 식욕부진, 뭐 설사, 미열,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위생이 불량하고 그 인구가 밀집된 지역, 그리고 식수가 오염되고 특히 후진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B형 간염은 이제 우리가 보통 수혈 또는 뭐 오염된 주사 바늘로 오염이 된다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지만, 이거 할 때도 말했듯이 최근에는 이제 그 침이라든지 그리고 소변 또는 뭐 분변, 정액으로도 전파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대. 그래서 B형 또한 이제 성매개 질병으로 이제
이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태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체에서 태아에게 이제 그 전파가 될 수 있대. 하지만 이제 그 백신을 접종하면 약 95%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이제 그 C형 감염을 보면 이제 C형 감염도 이제 성을 매개로 전파된다는 거는 똑같아, B형이랑. 하지만 이제 그 B형 감염은 그 세포 내의 DNA를 공격하는 거고, C형 감염은 이제 그 B형 감염은 세포 내의 DNA를 공격하는 거고, C형 감염은 이제 RNA를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D형 감염은 이제 그 델타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그 증식하려면 이 그 B형 감염 바이러스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기존의 B형 감염 환자의 증상 악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볼게 이제 우리가 황달이야.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황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황달은 이제 쓸개 또는 간의 질병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쓸개간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쓸개즙이 간으로 역류를 하면서 이제 황달을 유발한다고 해. 이 책에 보면 혈중의 빌리루빈 색소가 과잉 상태로 된 것이며 원인은 빌리루빈의 과잉 생산, 합성 결여, 그리고 간우성 폐쇄 등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량의 이제 빌리루빈이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면서 이제 피부라든지 점막 그리고 공막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황달에도 종류가 있었지. 폐쇄성 황달은 이제 담간이나 담석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간세포성 황달은 이제 간 기능이 손상이 되었을 때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용혈성 황달은 이제 뱀독이나 ABO형 부적합 수혈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이었고 7장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 404쪽 7장을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이제 호흡계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호흡계통이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호흡계통에는 이제 그 가스 교환을 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 또는 이제 그 호흡계통의 통로로서 이제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언어라든지 발성을 만들게 되는 거고, 또는 이제 후각이라고 해서 이제 코 안에 화학적 감수체로 이제 냄새를 인식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들숨쉬에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계통이 이제 그 이산화탄소 생성 속도 제어를 못하게 되면 그 인체에 우리가 산 균형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염기의 조화도 이룬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호흡계통의 구조라고 해서 상기도랑 하기도로 나뉘어져 있어. 상기도는 즉 공기가 유입되는 길을 상기도라고 하는데, 상기도에는 이제 코안이랑 이제 인두가 있어. 그래서 그 코안의 윗부분에는 후각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코안의 아랫부분에는 혈액이 풍부한 점막으로 덮여 있어. 해서 이제 상기도의 전체적인 기능을 어떻게 되냐 보면, 이 성대랑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음식물이 기도 내로 흡인이 되는 것을 방지해. 그리고 공기가 기도로 유입될 때 이제 상기도의 섬모가 공기 중에 이물질을 걸러내고, 그리고 흡입된 공기를 가습시키고 가온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제 딱 상기도라고 하면 머리와 목의 구조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고, 하기도는 그 기관지부터 이제 그 허파까지 확장된 거를 하기도라고 하면 돼. 그래서 하기도에는 이제 후두, 기관, 기관지, 허파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코가 있는데, 이제 그 콧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가 들어오는데, 바깥 코를 보게 되면
앞면 중앙에 돌출한 피라미드형이고 코 바닥, 코 꼭대기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되고 양 측면은 중앙에서 만나 콧등을 이룬다. 그리고 얼굴, 눈, 이턱,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앞 얼굴면 눈 정맥으로 혈액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코 안을 볼 텐데 이제 코 안은 우리가 점막을 통해서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이제 후각 기능을 수행하고 이제 점액이 있기 때문에 방어막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 왜냐면 우리 안에 그 코털이 먼지를 걸러주잖아. 해서 이제 그 책을 보면 코 안은 섬모상피를 가진 점막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바깥 콧구멍, 코 안뜰, 코 안의 속면으로 덮여 있고 이제 뒷콧구멍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두를 볼 건데 인두는 우리 앞쪽에 그 소화계통에도 했듯이 그 입안과 식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이야. 해서 이제 코인두, 이제 입인두, 후두인두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후두를 볼 거야. 후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연골과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해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면 그 경추 3, C3에서 C6 높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 해서 이제 그 후두의 내부 구조랑 이제 후두근이 나와 있는데 후두근을 그냥 한번 보면 후두 연골을 움직여서 이제 발성에 관여하는 근으로 미주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구성 연골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그 방패 연골은 이제 후두 연골 중에서 가장 크며 방패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양측의 판이 정중선에서 만나 피부 밑에 후두 융기, 즉 아담스 F를 이루고 그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이제 방패 연골이 더 크고 후두 융기가 더 뚜렷해진다. 그리고 이제 반지 연골은 우리가 그 갑상의 연골 이제 그 즉 방패 연골 밑에 위치를 하는데 그 후두 덮개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후두 입구를 개폐하는 탄력 연골로 테니스 라켓 모양이다. 그래서 삼킴 작용을 할 때 후두 덮개는 후두 입구를 막아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제 못불 연골을 볼 텐데 못불 연골은 성대의 위치와 긴장도를 조절해서 발성에 직접 관여를 한다. 그리고 여기 없는 그 연골 그때 한번 말했을 텐데 맹림 연골이야. 해서 이제 그 갑상 연골과 하악골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게 기관 및 기관지야. 그래서 책을 보면 직경이 2에서 2.5cm 되는 기관으로 후두에서 시작하여 약 11cm의 길이를 가졌고 가슴막 안에서 두 개의 큰 가지, 즉 기관지로 갈라진다. 그래서 기관 및 기관지는 민문의 근육의 긴장도에 의해 구경이 변화한다. 그리고 내면에는 섬모를 가진 상피세포로 덮여 있고 이 세포들 사이에 술전세포가 있어 점액을 분비한다. 해서 이제 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후두에서 이제 폐로 통하는 관 모양의 기도를 기관이라고 해. 그래서 약 경추 6번 또는 7번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흉추 5번 높이에서 좌우 기관지로 갈라지게 돼. 해서 이제 후두 밑에서 시작이 돼서 그 식도 앞을 내려가 흉곽에 들어가서 심장 뒤에서 갈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관 또한 이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기관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관지는 그 기관에서 양쪽 폐로 갈라져 이제 폐 입구까지 이르는 관이야. 그래서 그 기관지에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면역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이제 그 외부의 산소를 체내에 전달하고 그 체내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가 드나드는 이제 그 수송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관지에도 1차, 2차, 3차가 있었어. 그래서 1차 기관지는 제5등뼈 높이에서 이제 이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물질의 기도 폐쇄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기관지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1차 기관지는 셋으로 왼쪽 기관지는 둘로 이제 2차 기관지를 분지하고 그 3차 기관지를 보면 헛밭 속에서 2차 기관지가 다시 분지한 것으로
왼쪽과 오른쪽 모두 10개의 3차 기관지가 되며 허파구역 수만큼 분지되어 이를 구역기관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표 7-1번에 그 좌우 기관지 비교했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이제 그 기도를 볼 텐데,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 공기가 폐로 전달되기 위해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허파가 있어. 허파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이제 세 기관지에서 이제 허파가리까지를 우리가 허파라고 하는데, 호흡의 실질 장기라고 할 수가 있지. 왜냐면 이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호흡의 실질 장기라고도 한다. 해서 이제 그 탄력성이 있어서 가슴에서 꺼내면 오므라들고, 출생 시에는 밝은 연분홍색이지만 성인은 짙은 회색 반점이 있다. 그리고 허파 바닥은 숨을 들이쉬면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허파가리에는 약 3억 개가 있대. 그리고 이제 그 허파가 접하는 면을 볼 텐데, 갈비뼈면, 가로면, 세로면, 그리고 심장폐임이 있는데, 이 심장폐임은 그 왼쪽 허파에서 심장 때문에 흠이 파인 곳을 우리가 심장폐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세로카는 우리 양측의 가슴막 사이에 있는 가슴안 중앙막이야. 해서 이 내용물에는 심장, 기관, 식도, 대혈관, 신경, 림프절, 가슴샘이 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 호흡계통의 기능이 나와 있어. 우리가 호흡도 외호흡이랑 내호흡이랑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외호흡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혈액이 그 폐포의 모세혈관을 지날 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말해. 그래서 산소는 이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이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즉 허파가리 간의 공기와 허파와 모세혈관 사이 가스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고, 그 내호흡은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의 가스 교환이야. 해서 이제 그 산소를 품은 혈액이 조직세포를 지날 때 그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야. 해서 이제 산소는 이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부위별 기능을 보면 이제 기도 부위는 그 위 기도, 종말 세기관지, 그리고 아나토미컬 데드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해부학적 사강, 즉 죽은 공간을 말해. 그래서 그 호흡 상피가 없이 이제 그 가스 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기도 영역을 말하는 거지. 해서 즉 기체 교환은 일어나지 않고 단순한 공기의 통로로서 이 부위의 혈액 공급은 기관지 동맥에서 받는다. 그리고 이제 기관별 기능에서는 우리가 코 격구를 보면, 이 코 격구는 이제 그 머리뼈를 가볍게 해주고 코 안에 필요한 점액을 분비해. 그리고 발성 시 공명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호흡 단계가 있는데, 그 우리가 세포호흡에는 3가지 과정이 있어. 해당 과정이랑 이제 그 피로부산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이제 전자 전달계가 있다. 그 책에 보면은 생체가 생명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산화 과정에서 얻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전 과정을 호흡이라 하며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을 한다. 해서 이제 그 호흡 과정은 해당 작용, TCA 사이클, 그리고 전자 전달계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1몰, 즉 한 분자가 피르부선으로 될 때 두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외호흡이랑 내호흡도 점전했기 때문에 그 밑에도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운동이 있어. 그래서 호흡 운동에도 우리가 들숨이랑 날숨 운동이 있었는데, 들숨 시 우리가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생각하면, 들숨은 일단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 들숨을 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올라가. 그리고 횡격막은 내려가. 그리고 가슴 속의 부피는 넓어지면서 압력은 낮아져. 그리고 이제 날숨을 생각해보면 허파 속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피동적인 운동이야. 해서 이제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가로막이 이완이 되고 바깥갈비 사이근이 이완이 된다.
해서 이제 들숨과 이제 날숨의 우리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봤고, 이제